자, 3프로 상담소 이제 2부에 막을 올려 드릴 텐데요. 오늘은 마로니에 프렌즈의 노래를 듣고 있다 보니까 자꾸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근데 저희 진짜 근데 그때 90년대에는 노래 한 3분의 1은 진짜 마로니에 노래 아니었나 맞아요. 싶어요 정말. 네. 마로니에는 오랜만에 혼자서 좀 더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아유, 저희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사연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죠. 안녕하세요. 저는 10몇 년 직장 다니다 지금은 자영업을 하는 40대 한 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저는 2017년까지 소비재 마케팅 필드에서 근무하다가 대학교 때부터 로망인 카페를 하고 싶어서 커리어를 멈추고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그러다 생계가 힘들 것 같아 재취업하여 1년 정도 카페와 회사를 병행하다가 19년에 두 번째 매장을 오픈하면서 지금까지 소소히 운영 중입니다. 두 번째 매장이 자리 잡은 19년 여름쯤 사업이란 특성상 불확실성이란 운명을 극복해보고자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팟캐스트로 3%를 청취 후 지금까지 매일 빼놓지 않고 듣고 보는 애청자입니다. 처음에 2,500만 원 정도 운영을 하다가 작년 코로나 때 마이너스 30% 가까이 바닥을 찍을 때 만기 보험 2천만 원까지 헐어서 매수를 해서 지금 총 자산은 1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금 대비해서 더블 정도 나신 것 같아요. 처음엔 팔랑기 중구난방 좌충우돌 포트폴리오였는데 3%에 나오시는 전문가분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프로스콘스 그러니까 찬반 의견을 적어가면서 판단하는 연습을 거듭하며 선서히 투자 기준도 잡아가고 매수가 고려 기대 수익률도 차등을 두어가며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고민은 저희 자녀입니다. 저희 때만 해도 주식은 도박과 동일시 교육받았고 돈을 멀리하는 게 노블한 삶의 자세라고 배웠지만 저희 아이는 완전 다르게 키우고 싶더라고요. 돈을 이해하고 흐름을 읽는 교육을 위해 작년 초부터 아이 계좌에 쌓여둔 예금을 정기적으로 존리 대표님이 운영하는 주니어 펀드로 편입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 이름으로 거래 계좌를 열어서 저번 달부터 월 2회 한두 주씩 종목을 기계적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컨셉은 진화와 생존으로 잡았습니다. 해외 주식은 시장과 세상 흐름의 변화, 생존 진화하는 S&P 500 지수 ETF로 SPYG와 SPYV를 환경과 인류 생존에 직결되는 기후와 물 관련 ETF는 ICLN과 PHO를 그리고 야심찬 히든 종목해서 총 5개로 구성을 했고 야심찬 히든 종목은 진짜 히든하셨네. 진짜 야심찬 것 같은데 나름 아이가 사회생활을 할 때쯤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 종목입니다. 박 부장님, 국내 종목이 문제랍니다. 지금 국내는 시크릿컬 산업이 많고 기업의 역사가 미국보다 짧아서 20년 이상 장기 운영에 신뢰가 보이는 종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는 네이버, 기아, SK 같이 성장주이면서 가치주인 회사를 픽했는데 이외엔 사실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김프로님과 전문가분께서는 20년 뒤에 환매하신다면 지금 어떤 종목을 사실런지요. 그리고 윤대원 교수님께는 공포를 다스리는 법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20년 동안 안 팔고 잘 운영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코로나 시국을 겪으며 급락때 추매하는 습관을 겨우 들이긴 했는데 제가 긴 호흡으로 진득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강한 심리를 가질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한 직업 한 일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어떤가요? 전 회사 다닐 때도 이직을 자주 한 편이라서요. 늘 건강하셔서 경제의 바이블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또 훈훈하게 격려해 주시면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박 부장님께서 이 주식에 대한 좀 평 또 상담을 좀 먼저 좀 해주시죠. 이분은 지금 성격도 굉장히 꼼꼼하지만 결코 주린이가 아니십니다. 보면은 굉장히 전문적이시고요. 지금 해외 ETF를 하시는 부분도 스파이V를 좀 했다고 했는데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스파이는 S&P 500을 추종하는 ETF이고요. 스파이 뒤에 D가 붙으면 디비던드 배당이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V는 밸류 가치주를 투자하는 건 스파이 V, 그리고 G는 그로스라서 성장주를 투자하는 건 스파이 G라고 하는데 스파이 G와 스파이 V를 지금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보통 그러니까 기후와 관련된 ETF, ICLN이나 PHO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이게 지금 ICLN은 뭐냐면 클린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만 투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PHO는 그 물 정화나 아니면 이제 수자원 공사 이런 데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런 것들을 투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고 전문적으로 계속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설명을 지금 하시는 건 좀 미국의 ETF는 이렇게 투자를 좀 하고 있고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투자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좀 전에 제가 일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리면 어릴수록 장기적으로 주식을 가져가는 것은 전도 권하고 있고 굉장히 잘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은 미국의 ETF는 어딘가 좀 믿음이 가고 그리고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키워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컨셉의 키워드를 진화와 생존으로 잡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주식 투자를 스토리가 있는 성장주, 진화와 생존으로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분 저하고 비슷하게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계셔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거와 관련된 미국의 ETF를 투자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런 주식이 잘 안 보인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은 차트나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선형적으로 좀 움직였어요. 미국은 선형적으로 움직이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선형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을 계속 보였고요. 우리나라는 선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레벨업 떴다가 한 거의 10년 동안 맨날 이러고 있다가 레벨업 떴다가 또 한 10년 동안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좀 계단식으로 우리 시장은 좀 단절되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저축을 하듯이 매년 정기적으로 하면은 선형적으로 가면은 나는 그 밑에 평균은 밑에 깔려 있고 얘는 계속 위에 있으니까 계속 수익이 나는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는 선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꾸준히 했는데 시장이 레벨업 되지 않고 여기 있으면 나는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장은 안 좋아. 우리 시장은 믿을 만한 기업이 없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ETF가 미국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얼마 안 됐죠. 예, 거의 대부분 지수 ETF만 있었지 이제 액티브형 ETF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없다고 느낄 수 있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진화와 생존, 즉 기업의 고인 컨선을 담보로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투자하신 거예요. 성장주나 이런 거 투자를 소자원 그리고 클린 에너지 이런 투자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업들이 잘 안 보인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작아요. 시가총액도 작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못 믿겠는 거예요. 이게 고인 컨선, 재무 안정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못 믿는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 작은 기업들이 정말 버티지 못하고 퇴출되는 경우도 그동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팩트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시장이 결코 미국은 우리보다 안전한 주식이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우리 시장이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이런 대형주 빼놓고는 주식이 없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장이 지금 개인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예전에 비해서 부침이 상당히 적어졌고 상당히 탄탄하게 시장의 체질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해서 예전의 잣대로 보는 것은 좀 어렵다.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ETF의 역사가 우리 시장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지금 많은 ETF들이 좋은 ETF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뭐 소위 요즘에 나오는 BBIG 관련된 펀드나 ETF들도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생긴 지 1년뿐이 안 됐어요. 이런 ETF들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성장에 관련된 ETF들이 우리 시장에 충분히 있다.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어렵더라도 그런 ETF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향후의 성장성을 볼 때는 이런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외 ETF처럼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ETF를 사가지고 투자하는데 결코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윤 교수님께 콕 집어서 공포를 다스리는 방법. 네. 아니 뭐 이렇게 주식 투자도 너무 잘하시고 질문도 MC처럼 그러니까 하나씩 준비해 주신 거 아닌가 싶기도. 불솜씨도 굉장히 좋으시고. 네,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 좀 되게 스토리텔링 있게 주식 투자도 하는 것 같은데요. 공포 자체는 그 자체가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공포가 없으면 주식 투자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죠. 적절한 공포와 불안은
위기 관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데 이제 지나치면 네. 문제인 거기 때문에 공포 불안에 대한 첫 번째 팁은 그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여겨서 찍어 누르는 게 오히려 안 좋은 걸로. 네. 찍어 누르면 불안이란 감정은 반응을 해주니까 더 신나서 더 세게 반응하는. 그래서 제가 좀 예를 드리는 게 조금 뭐 불편한 예일 수도 있지만 협박범이 제일 무서워하는 상대가 무관심한 상대입니다. 협박을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만하자 그러는데 내 마음이 적절한 신호일 때는 도움이 되는데 그게 이제 과도해진 불안 공포면 내가 나를 협박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 마음아 고마워 정보로서만 받아들일게 뭐 요 정도로 식의 좀 훈련을 하는 게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뭐 지금 하시는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나 행동을 볼 때 공포가 통제가 안 되고 지나치다는 느낌은 전혀 없으세요. 네. 그래서 그냥 너무 그 조금마저도 없애려고 하는 거는 식욕을 없애는 것 같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강한 심리라는 표현도 우리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이 강한 심리에는 컨트롤, 내 심리를 내가 다 컨트롤해야만 해야 된다. 어려움도 다 이겨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훌륭한 건데 요즘 밸런싱이 중요하다고 마음 쪽에서 얘기하는 게 마음을 조일 땐 조이지만 풀 땐 푸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마음이 공포스럽고 불안할 수도 있는. 그래서 잘하고 있다. 자기 마음을 좀 다독거리면 좋을 것 같고요. 강한 심리라는 거는 센 심리, 전혀 공포를 안 느끼는 심리가 아니라 그런 불안도 이쁘다고 하면서 같이 좀 파트너처럼 데리고 가는 심리가 강한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장님 이거 뭐 20년 동안 좀 변화도 있어야 되지 무조건 안 파는 게 강한 주식 투자는 아닌 거 아닌가. 이거 뭐 필요가 있다면. 그래서 너무 제가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마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또 뭐 너무 불안 반응이 세다면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정보로서 한번은 좀 고려해보는 그래요. 이런 편도 중요하고요. 이직에 대해서는 요즘 뭐 옛날이랑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지금 제일 부러워하는 상황 아닌가요? 이렇게 회사 생활 하시다 자기 원하는 사업도 하시고 2호점까지 하셔서 카페 2개 하시고. 네, 뭐 이게 이직을 많이 한 사람이 더 불안이 많다 뭐 이런 상황은 오히려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빨리 좀 개업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걱정입니다. 네. 말씀 중에 저도 주식하는 입장에서 잠깐만 한 더 말씀 좀 드리면 이게 지금 강한 심리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시장이 빠졌을 때 공포 심리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보고 제가 만나본 사람들하고의 얘기를 들어보면 돈이 목적인 사람은 굉장히 불안하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요. 돈이 목적이 아니고 재테크가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수단이다. 재테크 그냥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주식 투자가 이걸 해가지고 이 돈이 최종 목적이에요. 이게 그냥 내 눈에 이것뿐이 없어. 하는 사람은 미국 시장이 금요일날 빠졌어요. 그러면은 토요일날 밤잠을 못 자는 거죠.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근데 뭐 좀 빠졌다 하더라도 내가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있고 좋은 기업은 언제나 좋은 주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고 또 내가 이것은 내 인생에 살면서 좀 뭐 빠진다 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내 인생 살면서 내가 이걸 재테크의 일환으로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랑 완전히 이 심리 상태는 다르죠.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 물론 저보다 연세분한테 그런 말씀 못 드리지만 저보다 젊은 친구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요트 타고 싶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요트? 네? 요트? 자 지중해 가서 요트 타고 싶냐? 그 정도 원하는 거야? 그러면 뭐 최선을 다해서 뭘 하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내가 하는 데에서 하는 지금 내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러면 기회가 생기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아까 점심시간에도 제 후배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후배들이 요즘 그럴 거야. 네, 타고 싶어요. 예. 요즘에 그런 애들 많아요. 상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정말로 이게 완전히 목적이 이걸로 되는 경우가 많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만 않으면 자기 심리를 좀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꼬집어서 20년 동안
묻어두고 20년 있다가 환매하면 괜찮을 만한 주식을 제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20년. 그냥 제 생각인데 저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매우 밝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한국은 굉장히 right direction, 그러니까 좋은 방향을 잡은 나라의 손에 꼽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자산을 투자하는 건 맞지 않죠. 왜냐하면 전 세계의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한 1% 남짓 그 정도 포션이니까 해외에도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한국 주식시장 특별히 글쎄요 한국의 성장주들에 대해서는 그게 좋은 ETF 같은 게 있으면 그냥 한번 묻어보면 어떨까. 물론 뭐 지수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조금 더 투자를 한다는 개념을 갖고 계시다면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한국의 뭐 미래 에너지라든지 그렇죠. 네. 한국의 뭐 전기차, 뭐 한국의 로봇 산업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ETF들이 있다면 한번 투자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물론 20년 딱 만기돼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동안에라도 야,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 찾으면 되니까 기간이 20년 정도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두 분은 20년 후에 뭔가 결실을 맺으려면 지금 어떤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게 뭐 재테크도 좋고 주식도 좋고 뭐 불후의 명곡을 하나 쓰는 것도 좋은데 이제 저희가 약속을 한 게 주식은 계속하자. 재테크로 주식은 계속하고 네. 저희 이제 음악을 만드니까 저는 이제 곡을 쓰고 편곡을 그렇죠. 하고 또 파라 씨는 가사를 계속 지금까지 작사를 해왔고 그렇게 해서 한 팀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주식도 저희가 팀으로 사실 이렇게 둘이서 같이 힘을 합해서 하니까 그냥 계속 음악하면서 본업은 음악이니까 계속 본업은 이어나가고 재테크로 주식을 20년이고 30년 저희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하는 걸로 둘이서 약속을 했어요. 좋으세요? 아니 욕심이 너무 많나요 저희가? 왜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좋은 물어보고 거죠. 싶어요. 네. 그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노래를 하나 좀 써보세요. 예, 쓰고 만들어 보시면 저희가 3% 주제가로 한번 틀어보. 알겠습니다. 투자에 관한 곡 한번 딱 생각해 들으면 왠지 떡상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면 이제 버전을 2개 만들어 가지고 주식은 오르는 거 아니면 빠지는 거니까 빠지는 날 정말 위로가 될 수 있는. 지금까지는 의나가 아니라 의주화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가사에 주식을 개사를 해보는데 그럴 게 뭐 있냐고. 1000만이나 주식을 하는데 주식송 하나 만들어 보세요. 예, 좋은 생각 같습니다. 부장님 독립하시면 사명을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뭐예요? 마로니의 투자자문. 아니 지금 같이 지금 독립할 생각도 없는 분이 이렇게 독립하실 생각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마로니에 언제고? 그 옆에 칵테일 의원. 제가 해야죠. 자 그러면 마로니에 프렌스의 세 번째 힐링송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여름 노래 중에 한 곡 저희 곡 중에서 최근에 나온 곡 중에 파라솔에서 아침을이라는 노래. 파라솔? 예. 왜 해수욕장 가면은 그러니까 근데 원래 그게 파라솔인데 사실은 저희 팬클럽 이름이 마로니에 팬클럽 공식 팬클럽 이름이 파라솔이에요. 여기 파라 그러니까 씨, 그래서 이제 여름이죠.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완벽하게 자유로운 바캉스는 가실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여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로니에 프렌스의 세 번째 힐링송 파라솔을 청해 듣겠습니다. 아침 햇살 바라보면 너무 눈부셔 카푸치노 한 모금에 시작되는 하루 널 향한 내 사랑은 늘 어린애처럼 한번 몸을 달려가 달콤한 상상 눈 감고 널 생각하면 사랑스러운 내 향기가 날 설레게 기분 좋은 속삭임 내 귀를 간지럽게 만지면 가슴 터질 듯한 꽃이 되어 나는 눈에 파라솔에서 아침
아침 햇살 바라보면 너무 눈부셔 카푸치노 한 모금에 시작되는 하루 널 향한 내 사랑은 늘 어린애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 너의 숨소리 작은 손짓 하나에 떨려오는 내 가슴은 흐렸다 맑은 유치한 농담을 해도 웃음을 참을 수가 없는 건 내 곁에 있으면 난 바보가 늘 되니까 바닷속에서 아침에 날 하루하루가 always 완벽해지는 건 나의 열정과 내 공간은 오직 너에게 주고 싶어 always 날 하루하루가 always 행복해지는 건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나 내 맘 같진 않아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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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속에서 아침에 Always 날 하루하루가 Always 완벽해지는 건 나의 열정과 내 공간은 오직 너에게 주고 싶어 Always 날 하루하루가 Always 행복해지는 건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나 내 맘 같진 않아 Always Always. 좋은데요. 파라솔에서 아침을. 네, 파라솔에서 아침을. Always 주식이 올랐으면 좋겠고 네버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아 근데 이 카푸치노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노래 가사에 그런 단어가 많이 들어가더군요. 보니까. 맞아요. 그죠? 카푸치노 가사는 예, 본인이 파라 씨가. 제가 다 쓰는 거 아니고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네. 해서 쓴 네. 거예요. 우리 저 박병창 부장님도 커피 좋아하시죠? 쌍화차입니까? 저기 저는 아니 근데 한 템포 느려서 내가 우리 이제 막아뜨는 걸 굉장히 좀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근데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커피보다 네. 녹차 좋아합니다. 그래서. 녹차. 예. 교수님 저는 뭐 생맥주죠. 아니 제가 차류를 복차지 그것도 차. 저는 뭐 맞아요. 네, 아이고 커피 먹을 돈이면 생맥주 마십니다. 두 분은 저 카푸치노 좋아하시고 저는 이제 주로 우롱차, 우롱차. 예, 아니면 우엉차. 예. 여기는 이제 카푸치노도 좋아하고 에스프레소도 좋아하고 커피를 많이 좋아하고. 근데 저도 커피를 이제 마시는데요. 진짜 그런 걸 좀 고쳐야 돼. 진짜 1년 중에 카푸치노하고 뭐 또 뭐 있죠? 이 카푸치노 말고 대중적으로 커피 라떼나 카푸치노를 1년에 한 5잔 정도씩 이렇게 새끼로 샜다가 거의 매일 아메리카노만 먹어요. 안 바꾸는 거예요. 출근 퇴근길도 딱 한 번 정하면 차가 막히든 안 막히든 그 길로만. 네? 음식점도 딱 몇 개 정하면 그 길로만. 옷도 그 옷만. 형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좀 병이다. 좀 다 버라이어티한. 근데 또 하는 일은 또 되게 버라이어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하는 일이 굉장히 버라이어티했기 때문에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장사도 하고 뭐 증권회사 다니고 방송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소소한 일상은 변동성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해석 있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네. 똑같은 옷만 입은 게 그건 이제 뭐 주문을 잘못 직원들 주려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싫다 그래서 본인이 다 입은 거래잖아요. 그렇군요. 제가 한 내용이 아니 다른. 애플 그 유니폼을 입히려고 그랬는데 애플 직원들이 반발해갖고 왜 우리한테 유니폼을 입히려고 그러냐? 그럼 내가 다 입어줄게. 그랬다는 설이 있어요. 네. 관심의 차이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일을 지금도 그렇고 다양하게 하시니까 왜 거기에 제가 동조를 하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주식 투자하면서 주식에 푹 빠져가지고 한참 있는 동안에는 네. 다른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렇죠. 진짜로 다른데 진짜 관심 없는데 뭔가 다른 쪽에 관심이 생겨서 거기에 또 잠깐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은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으면은 반드시 보복을 하더라고요. 보복. 주가가 빠져요.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주식은 사랑해줘야 되는구나. 애정 어리게 봐주고 관리를 그렇지. 계속 해줘야 된다 그건 이런 맞아요. 표현을 하거든요. 인격이 있어요. 얘네들은 주식에 인격이 있다니까. 그래서 어디가 신경을 계속 써줘야 된다. 근데 한 곳에 신경을 쓰면은 다른 데는 조금 이제 무지게 되는 거는 맞겠죠. 그렇게 아무래도. 자, 네 번째 사연은 우리 어느 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파라 씨. 파라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직장 투자자입니다. 투자 경력은 10년 정도 됐지만 정말 제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하고 투자하기 시작한 건 약 2년 전 신과 함께를 접하기 시작한 이후인 것 같고 네. 지금은 3프로TV가 국민 경제 프로가 되었지만 진심으로 세 분의 프로님들이 가족 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첫 투자 경험은 금융위기 이후 대학 시절인 2009년쯤이었는데 우연히 10만 원 초반에 매수한 현대차를 짧은 시간 안에 23만 원쯤 매도하는 네. 초심자의 행운을 경험했습니다. 그땐 제가 주식 천재인 줄 알았으나 그 후 10년간 냉혹한 시장에서 얻어터지고 깨져가면서 그때 그게 제 실력이 아니라 제가 우연히 시작한 시점이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엄청난 기회란 걸 알게 됐죠. 그 뒤로 언젠간 다시 올 폭락장이 오면 다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 코로나 폭락장이 왔고 저는 밤새워가며 정말 열심히 공부하며 흥분되는 마음에 대출까지 일으키며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큰 성공이었습니다. 시장 수익률을 훨씬 초과하는 성과를 냈고 제 몇 년치 근로소득을 벌었습니다. 어이구, 축하할 일이네요. 물론 최근 인플레 압력으로 인해 성장주가 조정되며 수익이 좀 내려오긴 했지만 현재까진 여전히 만족스러운 성적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제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과연 이번에 내가 낸 성과가 정말 내 실력이었을까? 그리고 만약 장기적 저금리 경제구조에서 평생 은퇴할 때까지 투자를 해 나가야 한다면 앞으로 20-30년간 계속해서 이런 행운이 끊임없이 내게 찾아올까? 네. 라는 근본적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헤지펀드와 했던 내기에서 알 수 있듯 월가의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도 S&P 500을 장기적으로 이기지 못한다는데 버핏도 아내에게 유언으로 본인이 죽으면 버크셔도 아니고 S&P 500 인덱스에 그렇죠. 대부분의 재산을 네. 넣으라고 했다는데 한국의 방구석 직장인 투자자인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따라가려 애를 써도 미국의 시장 지수를 계속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 정말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오래 투자할 거라면 최근 20년간 15%를 초과하는 수익을 낸 SPY나 QQQ를 투자하는 게 현명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이 기술의 시대이고 데이터가 21세기 석유임을 감안할 네. 때 전통 산업이 섞여 있는 SPY보다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를 더 선호하는데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술력, 자본력, 우수한 인력, 기술 혁신을 보장하는 풍토, 환경 등을 볼 때 향후에도 미국의 시대가 쉽사리 꺾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20, 30년간 QQQ의 수익률 15%를 꾸준히 내는 사람이 있다면 개인 투자자 중 상위 1%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통계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결론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성공을 하면 할수록 더 오히려 정말 잘 모르겠다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고 액티브한 투자로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세상이 변화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나스닥 100 지수에 오랫동안 투자하고 싶은 제 생각에 대해 조언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사연을 잘 꼼꼼하게 읽어주셨어요. 예. 박병창 부장님께 간단하게 상담을 좀 요청드릴까요? ETF 투자하는 것에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랜 경험을 좀 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수익도 내보셨고 그리고 지금 이 고민은 오늘 사연 주신 분들은 주린이 분이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뭐 그러니까. 경험이 많으시고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 현명하신 분들입니다. 내용만 읽어봐도 그렇게 네. 좀 느껴지고요. 이분은 지금 이제 실제 액티브형으로 내가 직접 투자를 했을 때보다 지금 뭐 운 좋아서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 향후에도 이렇게 낼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는데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누구든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ETF 투자에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는 맞는 얘기라고 공감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있었던 거하고 똑같이 앞으로 그런 수익률을 낼 수 있냐는 좀 다른 부분이고요. 지금 조금만 더 만약에 한 템포만 좀 한 발짝만 더 들어간다면은 지금은 ETF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있고 상품별로 있고 그리고 섹터별로 있고 그리고 성장주도 있고 뭐 배당주도 있고 ETF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ETF를 분산 투자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 정도의 어느 정도의 연륜이 네. 있으시다면 그것을 좀 권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오늘 사연분들이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모은 건 아닌데 다 우리 초기 3프로 TV나 경제 신과 함께를 우연히 듣고 야 주식을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면 큰일 나겠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기획을 하고 만드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는 프로입니다만은 한 가지 자부심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시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고의 전문가들이 자발성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계시니까 이것만 우리가 잘 이렇게 잘 케어해서 이분들이 더 진솔하고 유익한 말씀을 잘 하실 수 있는 무대만 만드는 게 저희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대영 교수님도 뭐 그 좀 도움되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도움되는 말씀이 아니라 부럽기만 하고요. 네. 사실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다시 하락장에 오면 들어가리라. 마음을 먹어도 이게 용기 있게 들어갈 수가 없는데 쉽지 않은 거죠. 여기 이제 뭐 근로소득 몇 년치 소득도 내시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다 보면 또 계속 또 하이리스크로 갈 수 있는데 또 좀 더 현명한 쪽으로 이렇게 또 바꾸시는 거 봐서 또 나이도 30이고 좀 그냥 형이랑 맥주나 마셔야겠다. 부럽다 이런 얘기밖에 생각 안 나. 진짜 오늘 그 사연들은 다 부장님 말씀대로 진짜 3%도 열심히 보시고 또 워낙 훌륭한 분들이기도 하시고 뭐 대단들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조언을 드리자면 아직은 10년 정도의 주식 그 이력이시니까 앞으로도 많은 굴곡이 있을 겁니다. 사실 저도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정말 운 좋게 IMF를 잘 넘겼고 금융위기를 또 반대쪽에서 잘 넘어왔고 또 코로나 작년 3월 상황도 뭐 남들만큼 퍼펙트하게 뭐 몇 배씩 벌지 못했어도 그날 주식을 줄이지 않았고 홀딩하고 조금 더 늘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재테크 측면에서 뭐 100점은 아니지만 수미양가로 따지면 운은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언제 또 그런 위기가 지금 오고 있는 건 아닌지 그죠? 이미 내 발목까지 그 위기가 차 있는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죠? 다만 한 가지는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고 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면 그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과 그런 퀄리파이 그러니까 그런 자격을 갖추는 여러분들의 공부와 학습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조금 생소한 분위기에서 노래 세 곡을 해주셨는데 뭐 굉장히 뭐라 그럴까 나오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 경제 그러셨어요? 방송. 예. 오. 저희가 요즘에 이제 작년부터 굉장히 경제 방송을 많이 보고 그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지금 많다 보니까 네. 나오고 싶은 프로라서 너무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섭외 전화 받았을 때. 예. 또 그래서 많은 걸 또 듣고 공부하고 하는 거라서 뿌듯하고 거기서 또 노래도 하니까 너무 재밌고 네. 다음 주에 또 고정을 하실래요? 정신과 의사를 바꾸는 거. 아이고,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세 명은 옛날 추억을 네, 정말 새록새록 네, 정말 다시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네. 기억나게 해주셨던 좋은 노래와 또 좋은 사연 소개였던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네. 앞으로도 좋은 신곡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배들을 위한 좋은 곡과 노랫말도 부탁을 드리죠. 박병창 부장께서는 이제 뭡니까? 베스트셀러 작가에서 일타 강사까지 되셨는데 부끄럽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투자자들을 위해서 좋은 책, 좋은 강의, 열과 성을 다해서 방송도 그렇고요. 잘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힐링이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형님 덕분에 힐링. 알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또 남아있는 주말 토요일 아침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 한 주도 건강하게 또 성공적으로 투자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